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송영가 정영기입니다. 김어준 아시죠? 지금 서울교통방송에서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어준은 논란공장이기도 합니다. 문제공장이기도 합니다. 논란을 많이 일으키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김어준에 대한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 정말 시원하다. 그리고 정말 비판적 수용을 할 만한 뉴스를 전달해준다.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를 준다. 그렇게 평가할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제 생각은 논란 메이커, 문제 메이커라고 생각합니다. 평가는 자유인데 인생 성형가가 바라본 김어준은 닥치고 찔러서 늘 세상을 시끄럽게 합니다. 마치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빈깡통이 요란하듯이 정말 시끄럽게 만듭니다. 닥치고 정치에서 저는 김어준의 정치 철학을 쭉 봤는데 닥치고 정치라는 책은 김어준이 쓴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박근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겪어야 할 고민의 90%는 겪지 않았기 때문에, 즉 뭐 결혼을 했다든가 아니면 보통 사람으로 살았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친구들과 이렇게 갈등을 겪으면서 그 문제를 풀었다든가,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런 고민,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대중 정치인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탄핵을 당했는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인생은 성과의 예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저는 문재인보다 박근혜가 차라리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는 애국 개념이라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놓은 이 경제 대한민국을 더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적어도 아버지 업적에 먹칠은 안 하기 위해서 길게 봤습니다. 과거를 보고 그리고 미래를 봤습니다. 문재인은 성과라는 측면에서 지금 물러났는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지금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할까요? 그런데 성과라는 측면에서 저는 문재인이 이루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 한 게 없으니까요. 열매로서 평가하는 대통령, 정치는 성과의 예술인데 내놓아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문바들도 잘 들어야 할 겁니다. IMD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IMD. 스위스에 있는 건데,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우리말로 풀이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 IDM에서 대한민국 각 분야 평가를 매겼는데 22년, 이게 21년도에는 23위였는데 올해 22년은 27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대개 22 안팎에서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1997년 외환위기 때 물론 그때는 한 40대까지도 내려간 적 있지만 대개는 22 안팎에서 놀았는데, 자 22년 지금 성적을 윤석열의 성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의 성적이잖아요. 근데 문재인이 마지막까지 한 그 마지막 21년, 그러고 올해 들어서 평가한 거기에서 IMD가 한국은 종합적으로 볼 때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63개국 중에서 27위입니다. 문재인이 무슨 선진국이라고 했죠. 뭐가 선진국입니까? 자칭 선진국입니까? 자기가 뭘 잘했습니까?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대북? 외교? 경제? 교육? 문화? 어떤 측면으로 봐도 저는 12명 거쳐간 대통령 중에 문재인 실력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어준은 노무현 예찬하고 문재인 예찬했죠. 그리고 닥치고 정치도 모르는 박근혜야말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고민하는 90%는 고민도 해보지 않은 박근혜는 정치할 자격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5년만 단기간으로 생각하고 5년 동안 하면서 잘한다고 깜냥했겠죠. 문재인도. 그러나 이렇게 대외적으로 볼 때 푹 망한 거예요. 박근혜 시절 그때 22 안팎
왔다 갔다 했는데 그보다 푹 떨어진 겁니다. 밖에서 볼 때 문재인이 박근혜보다 정치를 못했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말이야말로 자화자찬이죠. 그걸 누가 믿어줍니까? 그런데 세계 뉴스에서 1위도 한 바 있죠.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오늘 제가 책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그렇게 해서 묶어놨더라고요. 책이 이렇게. 나는 꼼수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들 뭐 지금도 방송 많이 하고 그러니까 김어준도 그렇지만 김용민이다, 정봉주다, 주진우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한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가 주로 이명박 시대의 정책이라든가 이명박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이명박하고 문재인 되면은 이명박은 버스 차선 문제라든가 청계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 경제 문제라든가 주택 문제라든가 4대 강도 이번 그 가뭄 같은 때 얼마나 위력을 발휘했습니까? 문재인은 4대 강은커녕 무슨 뭐 보라도 하나 막았습니까? 성과 남겨놓은 게 없잖아요. 정치는 성과 예술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가 독재한 측면도 있고 구태타를 했다는 그런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그간에는 그러한 흠을 메우려는 그 힘, 노력 그것이 성과로 열매로 드러났기 때문에 호평을 받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 곁에 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도 딴지일보다 뭐 나는 꼼수다, 뉴스공장이다, 유튜브다 여기저기서 김어준은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닥치고 질러보고 늘 시끄럽게 할 뿐이지 그 좌편향적인 거 그리고 자기는 닥치고 정치에서 보니까 좌우는 기질이라고 했더라고요. 좌우는 기질이라는 거예요. 무슨 근거도 없이 기질, 성격 그게 좌우를 가를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가치관이 형성된 그 자기 뭐랄까요 가치관 형성이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이 어찌 좌우가 기질입니까? 그가 이제 그 영향력은 그렇게 큰데 이렇게 딴지일보부터 시작해서 나는 꼼수다, 뉴스공장 이런 데서 문화 권력자로서 영향력은 큰데 그의 영향력이 그렇게 이를테면 자아에 기울어서 너무 편향적이어가지고 문재인을 극찬한다든가 노무현을 극찬한다든가 하면서 또 조국을 옹호한다든가 이렇게 정의가 실종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자기는 음모론을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음모론을 공작을 많이 하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전에 여기 나왔더라고요. 지금 한겨레 신문에서 또 뭐 김어준이 어제 방송했나요? 오늘 방송했나요?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 또 얘기했던데 김건희 여사가 저 봉화마을에 권영숙이 있는 봉화마을에 김건희가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호칭 대통령이 누구는 안 씁니다. 평등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이고 다 대통령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어준도 그래서 제가 문재인도 윤석열도 호칭 없이 쓰잖아요. 그렇게 김건희 여기 여사 이렇게 썼네요. 여사가 봉화마을에 간 것을 놓고 거기 이제 동행자, 수행자라든가 그리고 공사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못한다고 이렇게 논란을 하면서 출근할 때 물으니까 대통령 처음이라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 그걸 놓고 또 이제 김어준은 아니 대통령이 부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냐 그리고 판단을 자기가 해야 할 사람이 최고 결정자 최종 결정자의 사람이 그걸 하지 않고 오히려 이게 내가 기자한테 물으니까 좀 알려달라고 물으니까 아니 되묻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대통령이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도 못하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비판은 자유니까 얘기할 수 있죠. 김어준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 영향력을 나쁜 대로 쓰는 것보다는 좋은 대로 쓰면 좋으련만 우리나라 정의를 이렇게 깨뜨리는데 갈등을 조작하는데 그리고 이런 봉화행 김건희 봉화행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러니까 이거 실마리 잡고 꼬투리 잡고 트집 잡는 것이 보기 싫었던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얘기하더라고요.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라. 어디로 빵을 사러 가든 누가 가서 옛날 대통령 부인을 찾아뵙고 인사를 하든 그런
비판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런 쪼잔한 짓 좀 말아라. 민주당이 김어준 같은 브레인, 두뇌 수준이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이제 이걸 김어준에 호응하고 이제 서로 뭐 김어준하고 민주당하고 서로 호응하는 거죠. 그 수준이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다 하면서 민주당도 비판하고 김어준도 비판을 하더라고요. 트집 잡지 좀 말라고. 그런 수준 가지고 그런 두뇌 가지고 하니까 철험회처럼 한동훈 그 청문회 할 때 창피 떨고, 그리고 이 진중권이 바라볼 때 김어준 같은 이런 수준으로서 정치를 하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폭삭 망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순회인 문재인이 무슨 성과를 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이제 이 김어준과 이 팟캐스트 같이 했던 사람도 그렇고, 특히 김어준의 화법을 보면 자기는 상대에서 자기를 이렇게 공략하고 그러면 음모론이라고 하면서 자기도 음모를 잘합니다. 공격도 잘하고, 아까도 말했듯이 천안함 사태 같은 것도 천안함 서고, 이거는 고의로 폭파한 거 아니냐, 그런 설을 펴기도 하고, 또 미투 사건이 있었죠. 옛날 그 검사 또 체육계, 그다음 학계에서도 미투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 여인들의 그 성추행, 성폭행 문제를 얘기한 거. 그리고 이제 그것에 아주 그 최근 사건이 박원순 그 성폭행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가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죠. 고소한 사건이죠. 그래가지고 박원순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잖아요. 그런데 박원순이 누구를 끌었습니까? 김어준을 끌었죠. 박원순이 경남 창녕 출신, 김어준도 경남 창녕과 연고가 있다고도 하고, 또 뭐 오늘 찾아보니까는 경남 진해로 돼 있던데, 그래서 뭐 김어준, 그 홍준표도 그 경남 창녕 출신이죠. 박원순 역시 창녕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홍준표 같으면은 보수인데도 김어준의 그 뉴스공장 같은 데 나가고 팟캐스트 같은 데도 나가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또 그 지연적인 차원에서는 또 그렇게 묶이고, 학교로는 홍익대가 나왔죠. 학교로는 그 대학 졸업은 박원순 같으면 어디 당국대였던가요? 그런데 서울대 들어가서 좀 대하고 그랬던가요? 아무튼 굉장히 박원순은 엘리트주의자인데도 김어준이 이렇게 이제 잘 나가는 스피커다 보니까 그를 이렇게 교통방송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치 문제를 가지고 요란을 떨었죠. 그리고 광우병 사태 같은 데도 얼마나 선동적이었습니까? 광우병. 그런데도 그는 뭐 영국산 소고기를 먹었다나요? 영국산은 오히려 진짜 미국산보다도 광우병의 더 원조격인데, 그리고 광우병 지금 어떻습니까? 과학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미국산 쇠고기, 호주산 쇠고기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그 뭐랄까 과학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냥 막 내지르는 그런 스타일 해가지고 아니면 말고 전혀 책임지지 않는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그런 스타일로 계속 쏟아대는 그런 스타일의 음모와 공작을 잘해내는 사람이죠. 그리고 추측 보도를 많이 하죠.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조건을 또 여러 가지 걸어가지고, 어제 방송인가 또 보니까 그 코로나19 감염자가 10,000명대로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 추세라면 다음 주에는 2,000명대 진짜 가는가 한번 제가 지켜봐야 되겠어요. 무슨 근거로요? 점쟁인가요? 아니, 그런 쪽에 대해서 그렇게 예단을 할 수 있어요? 의료계 쪽에 상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김어준 이야기가. 지금 10,000명대 이하여가지고 10,000명 안팎인데 그게 5분의 1로 줄려면은 무슨 그 추세가 있다든가 무슨 근거를 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쪽에,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말로써 힘을 얻어왔기 때문에 자기 말이 그 딴지일보에서 나는 꼼수다, 뉴스공장, 유튜브 여기저기에서 막 통하고, 그리고 자기를 환호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갈채 속에 자기가 들어가 있으면 그냥 천하가 자기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자기는 뭐 그렇게 아무 말 대잔치를 열어도 아무 탈이 없다 보니까 그냥 팍팍 내지르는 거예요. 정치에 대해서든 의료에 대해서든 분야 말할 것도 없이 점쟁이처럼 말하고, 어디서는 도사처럼 말하고, 어디서는 성직자처럼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한번 다음 주에는
진짜 한 2,000명대로 가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편향이 아주 심하죠. 좌파를 뭐 거의 무조건 옹호하는 거죠. 그리고 우파는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 문재인, 황우석 사태 알죠? 옛날 줄기세포. 거기에 대해서도 얼마나 시리즈를 쳤습니까? 얼마나 그 방패가 됐습니까? 박원순 역시 마찬가지죠. 박원순은 피해자가 그렇게 고소하니까 피해자를 2차 가해해가지고 가해해서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미투 사건도 그렇지만 박원순 그 피해 여성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한. 그리고 조국은 또 어때요? 조국 그 딸 조민 또 출연시키도 하고. 추미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왜? 자기는 좌파니까. 자기가 옹호하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언론의 신뢰를, 방송의 신뢰를 떨어뜨린 거죠. 그런데도 교주처럼 떠받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취해가지고 뭐가 옳은 것인지 똥인지 오줌인지 그냥 분간 안 하고 막 싸질러낸 그런 스타일의 방송을 해댔죠. 그러면 그런가 하면 이명박.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명박과 박근혜가 문재인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성과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그럼 정치 잘한 거 아니에요? 이명박 그가 사실 뭐 김어준도 완벽하지 않은 흠덩이듯이 흠이야 있겠죠. 박근혜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나 흠으로 본다면 문재인보다 더 적고 성과로 본다면 훨씬 박근혜와 저는 이명박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만 봐도 어때요? 그 국가 부채 한 40년 것을 그 문재인 때 다 채워가지고 국가 부채가 뭐 1,000조가 넘었다고 하던가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몇십 년 동안 어찌 보면 벌어놓은 것을, 그리고 박근혜는 그렇게 아끼려고 했던 돈을 팡팡 써댄 거죠. 물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써야 할 측면도 있었지만은 그냥 그 국가 예산에 대한 어떤 기준도 막 헐어가면서, 물론 그 관료들도 문제가 있었지만 문재인이 문제가 더 많다 보니까 그런 정치를 해온 거죠. 그런데도 무조건 예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어준을 뭐 이제 뽑아준 사람이 박원순이다 보니까 그러는데, 박원순 같은 사람도 말로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에 대해서 뭐 해놓은 게 뭐가 있어요? 없기로 뭐 열매라는 차원에서 보자면은. 그런데도 그 김어준의 뒤까지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7월 1일부터 이렇게 서울시 이제 행정이 또 바뀌면 어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논란의 중심에서도 김어준은 자리 하나 지키는 데는 하여간 끝내주더라고요. 그 좋은 영향력을, 좋은 힘을 좋은 데 썼다면 우리 사회를 정화시키고 사회 신뢰를 회복하고 그리고 정치를 선진화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러지 않아서 해악을 많이 미쳤죠. 방송 신뢰를 추락시켰죠. 그래서 방송 이제 뭐 MBC, KBS 무슨 서울교통방송 듣는 사람이 듣겠죠. 또 믿는 사람도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옛날에 비하면 엄청 추락했죠. 왜? 괜찮은 유튜버보다 훨씬 못하니까. 그리고 정치 혐오를 더 증대시켰죠. 좌편향으로서 갈라치기로서 문재인 정권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편승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어준. 오히려 김어준이 그 진중권이 얘기했듯이 브레인 수준이, 브레인 최고조가 김어준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지금 저 모양 저 꼴 아니냐. 딱 맞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사회 갈등을 오히려 유발했죠. 보수와 진보, 남과 여, 빈부, 그 다음에 없는 말 만들어 뭐 생태탕 그 오세훈 나갔을 때 이야기라든가 이런저런 논란을 제조하기는 했지만, 문제를 많이 만들어냈지만 논란 공장, 문제 공장으로서 진짜 이 그 자기 편들한테는 시원하게 해줬는지 모르지만 이 사회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언론 환경, 정치 환경, 사회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저는 기여한 바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물론 어렵죠. 김어준처럼 되는 게. 이 팟캐스트에서 그 세계 뉴스 1위라는 거, 그거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지금 교통방송에 들어가서 그렇게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거, 그것도 자기에게 힘이 있어서 그렇죠. 근데 그 힘을 잘 써서 좋은 영향을 미쳤다면은, 문재인이 좀 문제가 있을 때, 민주당이 좀 문제가 있을 때 좀 쓴소리도 하고 그랬다면 조국이 저렇게 됐겠어요? 문재인이 저렇게 됐겠어요? 그런데 그러진 않았죠. 이재명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현역 이제 정치인 민주도 있고, 아직도 김어준은 이제
교통방송에서 뭐 물러난다 하더라도 무언가 말을 하고 살 텐데 아무튼 막 질러대는, 닥치고 질러대고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런 방송이 아니라 정말 그 다른 사람 인생에 도움을 주는, 국가가 바람직한 쪽으로 가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방송을 하기를 바라면서 김어준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